자, B형 보겠습니다. 자, 1번, 교과 교육론 문제죠. 내용학 문제, 한문 내용학이라고. 한문 교육론. 역시, 내용 및 교재 영역을 이용했는데, 구체적인 질문사항은 문법 문제입니다. 어휘학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 또 품사, 그다음 문장 성분, 뭐 이런 것들을 묻는데, 문자학, 그다음 품사, 문장 성분 이런 것들 묻는데, 이제 오늘은 이거 개략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저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1년 내내 반복되는 겁니다. 1년 내내 반복되는 건 이제 뭐 여러분한테 학원에서 반복되는 건 이제 문법하고 논리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논리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 문법은 한문만의 문법이 있죠. 근데 논리라고 하는 거는 한문만의 논리는 없습니다. 한문만의 논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 영역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를, 학교 교사를 이제 교육직으로 분류하죠. 이제 그 직업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전문직이죠. 근데 다루는 내용이 전문적이진 않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있는데 이제 문법도 뭐가 있냐. 그래서 문법도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험을 위한 문법이 있고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 있고 독해를 하기 위한 문법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 그것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좀 편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디까지 자기가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을 놓고 봅시다. 최소한을 다루다 실패할 수도 있고 최대한을 다루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패를 가정한다면 어느 쪽이 그나마 덜 억울합니까? 최소한을 다루다 실패하는 게 덜 억울하죠. 품상 낭비라도 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한 권을 열심히 읽는 게 좋냐? 10권을 읽는 게 좋냐? 그러면 한문책은 최소한을 읽으세요. 그걸 반복해서.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그 인지심리학 쪽으로 본다면 나는 한문책을 어떻게 읽었냐? 그럼 앉은 자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10번, 20번 읽어요. 그리고서 가급적이면은 학원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스터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번역할 때는 그냥 읽으면서 해요. 이건 일이니까 지겹기도 하고 빨리 끝내야 빨리 돈 받으니까 근데 학원 수업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터디 할 때도 뭐냐 그러면 최대한 많이 읽고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을 안 보려고 애써요. 근데 나도 나를 위해서 읽은 책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고 소개해 주려고 한 권 본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반복 학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출 학습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도 당황하는 거 보였어? 이상하게 비쳤겠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이거 참 멍청한 방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나는 뭐 어차피 평생에 그렇게 굳어왔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권을 읽되, 뭐냐 그러면, 그걸 계속 되풀이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읽고 잠시 텀을 둬요. 그리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까먹었다가 다시 알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진짜 지금 만들어진 그냥 반복할 수 있는 단순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뭐 공무원 시험 보거나 하는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지 임용에서는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문책은 최소한을 보고 그러니까 최소한을 보면서 거기서 온갖 적응 능력을 다 키울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독서는 한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과학이라든지 인문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인문과학의 역사나 뭐 이런 철학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고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독서량을 좀 많이 갖추고 아무리 최소한 뭐 한다 하더라도 2주에 한 권 정도? 2주에 한 권 정도? 2주에 한 3주에 한 2권 정도?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잘 골라서. 그리고는 1년 동안 그렇게 하고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내가 줄게요. 책값 다 돌려주고 합격할 때까지 내가 개인 지도 해줄게. 못 묻겠으면 연락처 적어놓고 가세요. 반드시 보상해 줄 테니까. 네, 그래서 그 문법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정규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B의 2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문법 물어보는 거죠. 뭐, 보면은, 뭐 서술 방식 이렇게 보면은, 요건 좀 중요해요. 요거는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좀 중요합니다. 뭐, 서정적 서술 방식, 뭐, 묘사적 서술 방식, 서사적 서술 방식, 뭐, 의론적 서술 방식, 이런 말이 있죠. 해설서에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냐면, 근데 의론문, 서사문, 묘사문, 서정문, 읽을 때마다, 문장 읽을 때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문장에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접근 방법도 조금 달라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 축구 게임에서 상대방에 따라서 전술이 막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전략도 바뀌고 전술도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 전략 전술이 상대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여러 가지 그 대안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이제 연봉이 비싸잖아. 뭐 과르디올라니, 무리뉴니 뭐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 이렇게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테고, 여러분들은 주로 논변류 문장들, 문장을 읽는다 그러면 논변류 문장을 읽고, 논어맹자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고, 아까 맹자 문제 있잖아요. 오패자, 사망지제이냐 그런 거 답안지 쓰는 것도 이게 뭐냐, 논리적 그 유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답안지를 잘 쓴다는 얘기예요. 예, 문법 문제는 아까 이제 2번이군요. 문법 문제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똑같은 약자이지만은 앞과 뒤에 명사가 나오느냐 동사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3번까지는 넘어가고요. 4번의 한시 문제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A안 얘기할 때 형식과 구성을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및 주제를 물어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형식에 대한 문제들은 대개 이제 교과 교육론 문제에 많이 치중이 되고, 내용은 이제 주로 주제나 아니면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묻는데, 그거는 이제 교과 내용학에 많이 치중해야 되는데, 아까 그 A 안에 그 조의의 뭐 한미료 하는 거로 끝나는 그 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주제를 묻는 거지, 그것도 결국. 그 여자 신분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가리키는 행위 주체가 누구였느냐, 그 근심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 글의 주제와 관련돼 있죠. 그 작품의 주제와 관련돼 있죠. 또 버림받은 여자죠. 폐추 같은 거, 버림받은 빗자루 뭐 이런 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은 시험 문제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제 도출 능력이 결국은 시험 지능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4번까지는 그냥 그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제 좀 멀리 부산까지 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좀 빨리 끝냅시다. 자, 5번 문제. 경서 문제죠. 자, 논어가 있고, 논어 주소, 논어 집주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기억을 봅니다. 질지기 호의 차런이 관세 려이하임. 그러니까 바탕은 질박하고 의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잘 살피고 남의 얼굴빛도 잘 살피고 서 려이하냐. 그 다음에 뭐야? 남에게 자신을 낮출 것을 생각한다.
니은은 얼굴 색은 인을 취하고 지만은 행동은 어긋나며 거짓부려 그 자리에 머물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 기억과 니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우리 말로는 그렇게 옮겨지는데 여러분도 그 비슷하게 옮겨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과 니은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칠판 처음 사용하네요. 자, 문이라는 말이 있고 달이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주자가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건 내외로 나눠요.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면에 신경을 안 쓰는 애들이야. 외면에만 신경 쓰니까 문이라고 그래. 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면을 수양에 신경 써. 남들의 평가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게 지금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게 원문에 여러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요 도표가 원문에서 그려집니까? 잘 안 그려지죠. 이거 그래서 근데 주석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그려질 겁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 중략 뒤를 보세요. 중략 앞을 처음부터 봐요. 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덕이 남들한테 믿음을 주고 행실이 무부득이야. 얻지 못함이 없는 거. 그럼 그럼 행실 다 갖추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잃은다. 달은 그런 걸 잃는다. 좌장무외야. 근데 좌장은 외면에만 힘쓴다. 그래서 부자께서는 그가 달문지 그 좌장이 물어본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서 도리어 걔에게 좌장에게 거꾸로 질문을 한 것이다. 질문을 하였다. 해가지고 장이 발기병이 약지야. 그러니까 좌장의 병을 꺼집어내서 동사로 쓰였죠.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이제 이게 내면의 수양의 힘.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외면에 대해서 남들 평가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수양에 힘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림을 얻는 것을 달이라고 그러고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 내면에는 관심 갖지 않고 외면에만 힘써가 남의 이목에 남의 평가에만 치중하는 걸 문이라고 그러는구나. 그 좌장은 지금 이런 놈이구나.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바꾸려고 애쓰는 과정이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문을 봤을 때는 이 구도가 나오지 않지. 근데 그럴 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때는 주석을 읽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서 보면 주석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이 들고 주자주는 한문의 기본입니다. 꼭 읽어야 됩니다. 한문의 기본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나라 석학의 이 나라 대가들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 주석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원문을 읽고서 내가 이해가 되면 안 읽어도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읽어야 되는,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번역서는 똑같은 거, 원문을 내가 죽어라고 봤어.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 죽는 게 나아요? 번역서 읽는 게 나아? 번역서 읽는 게 낫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지금 도표가 이해됩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아까 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비교 서술형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논리적인 구도의 형식 도식화죠. 아까 그런 거 했어요. 아까 송시와 당시 구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송시는 어떻게 했어요? 청신하고 뭐하고 이렇게 돼 있었죠. 당신은 뭐하고 그죠? 그냥 이렇게 도표로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내용 분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도 그리고 요걸 국역 문제지. 번역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기억력을 번역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력을 번역할 때 그 번역의 배경이다. 다른 내면에 치중하는 거고 문은 외면에 치중하는 거다. 라는 공자의 발화 의도를 알고서 이 문장을 번역하는 사람과 모르고 번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면접을 여러분이 이게 자 2차 시험을 친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상대방이 지금 면접관이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똑같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물어보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답하는 사람과 그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말의 내용만 단어만 가지고 내용만 가지고 답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 필기 시험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필기 시험 좀 잘 보는 사람이 2차 시험 잘 못 볼 리가 없어. 거기서 보니까 맨날 뭐 학원가에서 뭐 하고 한다고 지금 이제 1차 발표 끝나면은 1월 초쯤 되면은 여러분 만약에 학원 나오면 알 수 있을 게 뭐냐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2차 시험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죠. 머리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저 뭐야 그 뭐야 양파 주머니에다 이렇게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 설마 미인 선발대회도 아닌데, 그죠? 그런 옷맵시가 어떠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까? 신부 수업 받으러 오나? 선보는 자리인가? 시험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 공자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서 상대방 평가 기다리는 거죠. 미리 저 내리지 않는 소나기 쫓아다니면서 맞을 생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품삯이 안 나와요.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그거 노노 매니저 읽을 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내가 이거 노노 매니저를 끝까지 저기 뭐야 교회 가는 날도 들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뭘까 내가 수업 준비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자 질직이 호의 차런이 관색 해석해주 려이하인 해석해주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수업할 때는 그 뭘까 정리를 해줘야죠. 아 이건 뭐야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낸다는 얘기다. 아니면은, 이건 자신에 대해서 수양을, 자신의 내면을 갖고 생각 없이 외부의 시선만 의식한다는 얘기다. 라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답안지에도 그렇게 써야 되죠. 번역하라 하더라도 그 주제와 상대방의 바라 의도에 부합하는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 주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다. 이 자리의 애초 의도는 그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나 방법. 그 논어에 보면 저기 어디지? 어디 편이더라? 좌장편인가? 좌로편인가? 좌로편인 것 같다. 자공인가 누가 물어봅니다. 향인 개호지하여라고. 그러니까 향인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그 어떤 겁니까? 공자가 그렇게 한다. 미약, 선자호지, 불선자오지. 다 좋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착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하는 것. 그게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 근거 없는 것들,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 누가 무슨 얘기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공자가 또 했죠.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믿었다. 나중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설마 공자가 우리한테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았겠죠. 내 얘기가 아닙니다. 공자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5번 문제 이렇게 놓으면 원문만 가지고는 내외 진위의 구별이 안 되니까 이때는 주석을 본다. 그리고 가급적 제일 바람직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석을 보지도 않고 주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번역본을 안 보려고 애쓰지만 볼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형식화시켜 도식화시키는 것도 안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N을 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악부. 어이, 뒷사람 썼나? 악부? 이거? 악부 문제 나온다고 찍어줬지? 예. 답은 궁사체와 서관지입니다. 관서지. 혹은 서관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고, 레트로한 말이 유행하대? 획기적인 유행, 레트로스펙티브인가 거기서 나온 말인 걸로 같은데, 이게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평화 달았을 때, 주관식 문제를 회귀한 것 같다는 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역시 이것도 형식과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의를 찾아 서술하시오 하는 거 여기서도 이제 가에서는 궁사체와 이제 서관지라는 말을 찾으면 되고 나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둘째 줄 집대성의 발의 유훈 다 가이 보 사가지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 문제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언급한 부분을 잘 찾아서 그거를 약간 표준적 의미로 이렇게 변형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유운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표준적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자꾸 일어나야 돼. 아까는 안 일어나니까 1시간, 2시간 동안 안 일어나고도 해결됐는데 한번 일어나니까 지금 5분마다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나쁜 전례를 남기면 안 돼요. 방법이 중요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운 그럼 뭐예요? 맨 먼저 숨어 있는 사람 이런 얘기잖아요. 일반적 글자의 의미로만 봤을 때. 아까 그런 거 있었죠. 아까 졸자 얘기할 때 뭐야? 남들은 다 토해내는데 혼자서 씹는다 그랬죠. 그건 비유죠. 표준적 의미로 바꿔줘야 되지. 여기서 유는 뭐예요?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는 거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를 얘기한다. 답안지는 분명히 이 얘기를 뚜렷하게 해줄 줄 알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다. 드러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다는 걸 뚜렷하게 밝혀줄 줄 아는 사람이 그걸 밝혀놓은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고 상대적으로 0.1점이라도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어휘력, 그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식이 중요한데 포괄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 성격을 얘기한다면 여러분한테 전문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문은 좀 종합학문적인 성격이 강하죠. 내용도 보면 역사에 관한 내용도 있고 문학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에 관한 내용도 있고 사상에 관한 내용 조금씩 있다. 그러니까 종합적 학문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친구는 두 가지 방면의 전문가야. 가능한 표현입니까? 전문가라는 단어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어느 특정 한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전문적 한문학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 그러니까 다양하고 포괄적인 일반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일반적인 인문학 지식을 요구하는 거지 전문적인 한문학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양에 힘써야 되지 전문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논문을 본다거나 문학사 책만 막 모조리 판다거나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읽다 보면은 내가 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내가 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거 느껴지잖아. 그럼 내 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럼 음악에 관한 것들을 시험에 놨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안 나요. 문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럼 문학에 대한 지식들은
나잖아. 늘 나잖아. 관련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문학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강좌가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읽으면 되니까 굳이 돈 내고 공부할 필요 없고 혼자 읽으면 되는 거고. 시간 많이 걸린다. 그 요약하는 능력이 내 전투력이야. 그 시간 많이 걸려도 그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한문학사 책을, 한문학사 내용을 요약 못해요. 그럼 한문으로 된 텍스트는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당연히 못하죠. 그렇죠? 한문학사 내용이라도 요약할 줄 알아야 한문이 될까 말까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나 방법뿐만 아니라 잘못된 낭비도 있습니다.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7번 문제. 자, 이것도, 자, 이거 2군 3반기가 그래요. 이 문제가 제일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해당되는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뭐냐 그러면 자, 옛날의 군자들은 어떻게 해요? 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책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요즘 군자들은 책은 참 많은데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해요. 대비가 딱 이루어지죠. 문과 달처럼, 송과 당처럼 대비가 딱 이루어지죠. 그렇게 본다면 답은 뭐냐면은 석지, 군자, 견서지는 아니고 금지학자는 유서의 부독이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설마 이 뒤를 답으로 요구했을까 싶으죠. 또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냐 그러면 맨 앞에 욕구, 사기, 한세의 불가득, 행위득지, 개, 수, 자서, 일야, 송독, 유공불급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도 결국 요약해보면 어떻게 돼? 견서진 안 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잘못됐어요. 그 문제 자체가 모호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물론 주제는 이공택에 관한 얘기지만은 요즘 놈들 공부 안 한다가 소식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죠. 그럼 결국은 견서진안과 유서의 부독 이 내용만 쓰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니까 뭐 내용 요지가 그런 요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 그 답안지를 다 맞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7번도 그런 뭡니까? 글 전체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 주제 파악이 시험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예를 들어 그럼 이런 겁니다. 부분적으로 독해가 안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주제를 모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문 나도 이제 한 30년 했습니다. 여러분 3년도 안 됐지? 그럼 3년도 안 된 사람이 뭐 30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죠?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나도 한 30년 한문 공부하면 나도 이재현처럼 글 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재현 같은 사람은 정말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언제 알았냐. 30년 해보고 하는 거지.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 근데 번역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벌고 번역원에서 벌고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 남들이 볼 때는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난 늘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모자라. 그럼 모르는 게 반이야. 그럼 모르는 걸 어떻게 해결하냐? 앞뒤 보고 맞춰요. 상상력이 반이야. 그래서 평가받아서 겨우겨우 통과해. 그 평가하는 놈들은 나보다 잘하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근데 걔들 어떻게 평가하느냐? 쥐도 보면 몰라. 근데 번역해놓은 거 보면 뭔가 틀렸는지 알아. 왜? 내가 상상력이 있는데 걔라고 상상력이 없겠어요? 걔들도 상상감도 유추와 상상력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다 해석해야 주제가 파악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부분은 유추로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추 훈련을 키우는 게 진짜 독해 훈련을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석할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걸 먼저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8번 문제 봅니다. 밑줄 친 기억의 저수한 책에 대한 지은이가 생각하는 의의를 본문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자, 생각하는 의의, 여기 보면 가짜 있잖아. 뭐뭐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가치를 얘기하잖아. 뭐뭐 할 수 있다. 야, 그게 할 만한 일이야. 임용시험 할 만한 일이야. 임용시험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그 얘기 아니잖아. 교사라는 직업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찾으면 가위 후인지 권계야 가위 야사지 일사야 가위 노경지 완계이 한거지 고종이야.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트로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어느 구절 답이 어디 구절 그 구절만 다 찾아서 그것만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나옵니다. 문제는 분명히 레트로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주관식 같은. 그런데 비유나 은유적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표준적 의미로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내가 아까 조금 읽어본 분이 계속해 봅니다. 이건 뭐냐면은 후인의 권계가 될 수 있다. 라는 해석이 있죠. 요걸 좀 표준적 의미로 바꿉니다. 그럼 자 후대인들에게 권장과 징계의 기능을 한다. 가위 야사지 일사야. 야사의 숨은 역사가 될 수 있다. 대신에 뭡니까? 그 조정 밖에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노경지 완계와 한거지 종고야. 그러니까 늙음하게 오락거리, 그 다음에 한가할 때의 음악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늙음하게 한가할 때 오락거리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뭐, 자, 이거 분명히 이건 뭐야? 책이죠. 책을 고종은 뭐야? 여기서 뭐야? 종을 연주한다죠. 음악이죠. 책이 음악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음악이나 독서가 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취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고종이란 말도 뭐라 취미냐, 오락이냐, 뭐 이런 걸로 바꿔줘야지. 그대로 음악이나 이런 말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표준적 의미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다시 그 얘기도 직역이냐 의역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직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한가하게 머물 때의 음악이 될 수 있다. 직역을 했어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번역을 하든 내용을 전달하고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역이라는 건 의역이랑 구별이 아니라 직역이라는 자체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1대1 대응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문하고 우리말하고는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요. 한문은 고리법입니다. 시제 변화 없죠. 형태 변화 없죠. 한문의 한자의 형체가 변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말은 어떻게 돼요? 시제도 우리말은 교차어예요. 뒤에 어미가 붙어. 나는 뭐뭐를 했다죠. 한문에 에게 뭐뭐 했다 이런 말 표현이 붙습니까? 안 붙죠. 전혀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직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그러면 번역을 하든 답안지를 옮기든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말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가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느냐 안 되느냐. 근데 대부분 보면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이전에 우리말 자체가 잘 안 돼요. 오랜 강사 경험을 드셔보면은 뭐냐면 한문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한문이 좋아진 게 아니라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말이 나빠졌어. 미국의 이민간 애들 우리말 까먹는 거 똑같아. 뭐 답안지는 우리말로 하잖아요. 그거부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표준적인 의미로 전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가지고 잘 봤다 쉬웠다 얘기하지만은 거기에도 질은 다 나눠지는 겁니다. 고종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오락거리야. 그런데 얘기라는 책에 보면 홍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종자 써. 고홍종이라고 그랬어. 거기서 뭐 이건 뭐냐면 큰 종을 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 선생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선생에 대해 제자가 하는 질문을 얘기해요. 그럼 고종 그럼 이거 뭐냐면 다른 데서는 질문을 하다 이 뜻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얘기하는 그 한거지 고종이잖아. 한가할 때 질문거리가 아니잖아요. 한가할 때 오락거리지. 한가할 때 유흥이지. 자, 그럼 이건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가위 후인지 관계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역사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구별한다면, 그 다음에 가위 야사지 일사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능이죠. 역사적 기능이죠. 그 다음에 뭐야? 노경지 완계고 한거지 고종이야. 이건 뭐야? 개인적 이점이죠. 요거는 개인에게 어떤 독자에게 어떤 이해를 제공한다. 세상에게 그 이로움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 이해를 하고 말을 옮기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력입니다. 그 이해력은 한문책만 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먼저 한 얘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 경희대 한해대생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몇 점이 뭘 모르겠는데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330점 만점이었거든. 근데 33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걔네들을 다 가르쳤을 당시에 뭐냐면 33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 327, 8점을 맞아야 되는 학교였어요. 경희대 한해학교. 근데 나이 30 먹어가지고 다시 화학의 원소 기호를 외우고 이거 있잖아. 근데 막상 당사자는 뭐야? 선생님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먹으니까 쉽더라고요. 옛날에 억지로 외웠던 게 이해가 돼요. 뭐 이런 얘기. 물을 담는 게,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얼마나 많이 뽑아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아내는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이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문 대가라고 하는 양반들 한문 공부를 잘해서, 한문 공부 열심히 해서 대가 박학해진 건지, 박학해서 한문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현대사회에서는 박학한 놈이 한문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사례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똑같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요. 하다못해 뉴질랜드라도 가지고 호주라도 가가지고 귤 따면서 배우는 영어가 저기 제일 비싼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 영어보다 훨씬 더 쉽게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한문 공부를 한다고 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나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 많은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돼. 그런 직접 경험이 안 되죠. 한문은 그런 경험이지. 지금 중국 가봤자 안 되는 게 이제 다 간자 쓰니까 걔네들도. 소용없죠. 백화를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배경 지식을 이렇게 한문어 된 거 가지고 못 익힌다는 얘기죠. 한글 치고 많이 읽더라고요. 자, 9번, 운영전 소설 문제인데, 소설에서 나왔다라는 것보다도 역시 이것도 금낭이 누구냐? 여기서는 금낭이, 그러니까 어떤 역할, 금낭이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거죠. 지금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처한 상황,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죠. 운영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금낭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한테 관계를 묻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나 감상,
유형 및 범주, 소설사. 이렇게 세 영역에서 유형이나 범주, 소설사는 제외된다. 요즘은 소설 문제는 그저 이해 및 감상 문제다. 그리고 한때 줄거리 문제 묻고, 그 다음에 지시 대상이라고 하는 것. 10번. 역시 저 뒤에 앉은 사람이 역시 증명해 줄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회시는 무조건 문제가 뭐냐, 원인이 어디 있냐, 해결책은 뭐냐죠.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해결책은 뭐야? 임금한테 알려서 바로잡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억을 부격하라 그랬죠. 기억은 어떤 상황입니까? 애가 한가한 상황이죠. 편안한 상황이죠. 정치가 개선돼서. 그러니까 그저 5분 남았는데 조금 참아주면 안 되겠니? 밖에서? 들어와 앉아있어. 그냥 저기 인터넷으로 보면 된다니까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자, 그럼 밑줄 친 기억 해석만 해봅니다. 애는 오직 소와 상대해서 잠자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는 애예요, 어른이에요? 나이 40 먹은 총각이잖아. 애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직역, 의역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일장 해가 긴 촌항에 시골 마을에서 상마록이야. 상마는 푸른다. 하는 거 이걸 뭐예요? 권필이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상마가 등장해요? 뽕나무는 뭐예요? 뽕나무는 어디에 써요? 맹자에 나오는데 수지 이상 50자 가의 200의 양형상에 그런 얘기 나오죠. 20주가 편안해야 된다. 자, 긴 해는 뭘 얘기해요? 해가 떴을 때 전해 같은 거 어떻게 하시죠? 쇠 빠지게 일해야 될 시간이잖아. 근데 소하고 낮잠을 자요. 왜? 외양간에서 같이 눕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둘 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살려주는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첫 줄에 봅니다. 국어와 30, 40 유총각이야. 저 술에 모는 놈. 나이가 30,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총각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맹자에서 얘기해서 환과고독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천하지 국민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정말 불쌍한 놈들을 환과고독이라고 그랬어요. 과부, 호래비. 여긴 뭐니까? 호래비죠. 30, 40. 그러면은 문왕이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한다? 필선사사잖아. 반드시 얘네들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 뭐야? 환과고독이 없는 게 정치의 시작이야. 그죠? 근데 지금 어떻다는 얘기야? 기본도 안 돼 있다는 상황이죠. 권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논어맹자가 기본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맹자가 맨 먼저 한 얘기가 뭐야? 의식, 공자도 얘기했고 맹자도 얘기했고 맨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의식이 먼저 충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맨 먼저 자공인부라서 맨 먼저 저 곡식만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맹자도 얘기했습니다. 무항산자 무항심이라고. 무항산이 유항심자 유사위능이라고 그랬어요. 항산이 없고 항심을 갖고 있으니까 오직 배운 놈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무항산자 무항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살게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어디가? 전혀 먹고 살게 해주는 지금 환경을 못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돼? 임금한테 알려서 이걸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먹고 살게 해줘. 애가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 권필은 지금 그 배경에 지금 맹자를, 그 논어맹자를 깔고 있는 거죠, 이 시도.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그 인출학습이라고 하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맞구나. 역시 심리학하는 놈들이 이 지방이다. 한문은 나는 귀를 잘못 들어서 이렇게 왔지만, 말 잘못했다. 여러분 말려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논어맹자 기본에다가 사회시의 이제 논리적 분석, 문제점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근데 권필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나이반 시대라서 이제 원인 분석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 규칙이라고 하는, 일반적 원칙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필의 시가 시험에 났더라, 뭐 이런 생각은 한 버리고. 아시겠죠? 그래, 논리적 접근이 중요하다. 역시. 그 분석 능력. 이거는 한문 공부해서가 아니라 한문 공부하기 이전에 갖춰져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하고. 저는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즘은 어떤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어렸을 때는 뭐냐 그러면은요, 집안에, 그 시골 내에서 기준을 했을 때, 집안에 한 놈이 똘똘해. 집안은 가난해. 농사 짓는 집안이야. 형제는 많아. 그럼 뭐냐면, 나머지 형제들은 다 집에서 농사 지어. 그리고 한 놈을 가르쳐. 보내는 데가 어디냐? 사대를 보냈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는 그냥 똘똘한, 자식들 중에 똘똘하고, 그다음 집안은 가난하고, 그래서 빨리 안정을 취하고 집안 생계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특히 장남이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사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지고 월급 받아서 동생들 학비를 대줘야 됐어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요. 사대 출신 중에 금수저는 없어. 지금도 그럴 것 같아.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이어받으려고 애쓰지. 대부분. 많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하나 있다 그러면 은수저 하나 있다 그러면 은수저 물고 태어난 친구들이 하나, 임용실 단계에서 은수저 물고 태어난 친구들 하나 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한문 잘하는 애들이 아니야. 그동안 한문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니야. 한문 공부 그짜 열심히 해봤자 기간도 짧을 뿐더러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정보를 해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책만 읽은 친구들이 은수저 물고 태어난 친구.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그거네. 근데 여러분들 그저 어차피 임용을 하겠다고 준비해도 마음 먹었으니까 한문책은 열심히 볼 거야.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지식의 축적이라고 하는 거는 적용을 위해서이고 나한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럼 많이 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근데 또 이제 적용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담으려면 이제 그릇도 커야 되고. 근데 그놈의 그릇은, 한문은 그릇이 아니라 물이라는 거. 물과 그릇의 관계를 비교한다면. 나이 30에 다시 고등학교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애들이 왜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 문제 마지막 얘기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혹시 모를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10년도인가 12년도인가에
고문진보에도 있고 저 학원 교재에도 있는 글이 있어요. 증공의 증구양사인서라고 하는 편집글이 있었어요. 거기서 구양수가 증공 할아버지 비문을 적어줬는데 그래서 비문 제작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그 증공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청탁자가 양심적이지 않은 놈이면은 지 조상을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 다음에 글 쓴 사람이 도덕군자가 아니면은 뭐 하냐 그러면 인정상 뭘 한다? 미화시킨다. 라는 그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 뒤로 문체론에서 계속 이게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지문 뭐 이렇게 장르론 공부할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근데 이것도 막상 축제되고 나오면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옛날 문제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말은 안 해준 것 같아 내가. 근데 그런 내용 읽어보면 이거 누구야? 조기명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영조 때 인물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문제점 뭐냐? 요즘 애들 비갈문 쓸 때 다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곡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문에 얘기하면 곡필이죠. 곡필이야. 자, 그러니까 역사는 뭘 해야 됩니까? 직필을 해야 되죠. 비지문도 하나에서 똑같은 성격을 근데 이거 지금 애들은 다 이거 뭘 해요? 곡필을 해요. 이유는 진공 얘기한 대로 똑같아.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를 합니까? 자기 조상을 미화시켜요. 그 욕심이 있죠. 근데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에 또 휘둘려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기명이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만 하기서 문제가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 옛날에 진공의 증구양사인사하고 문제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게 뭐냐? 그럼 이 곡필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것 얘기해. 왜 내가 여기서는 누구는 조기명이는 어떻게 하냐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비지문을 잘못 쓰면 어떤 폐단을 초래하느냐 그러면은 조상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미화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면은 그 글 읽는 사람은 장점도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내용이. 그리고 또 보니까 잘못을 감추다 보면 어떻게 그 사람 업적까지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조규명이는 이 글을 쓸 때 증구양사인서의 내용을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분명히 알고 썼어요. 모르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어맹자를 읽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성공을 읽어. 그 다음에 우리말 우리 문장을 읽는 거예요. 순서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논어맹자 읽는데 1년 걸렸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논어만 맹자만 읽은 날도 있어. 딱 7시간 걸리더라. 한 번 읽는데. 양양상부터 진심하까지. 그냥 오기로 한번 버텨본 거야. 머리는 딴 데 가 있고 입만 움직이는. 이거 할 줄 못 되는구나. 그리고 어쨌든 1년 동안 논어맹자 읽고 대학 중용은 안 읽었거든 아예. 너무 지겹더라고요. 도망갔어요. 수업 안 하고. 그래서 서당에서 잘릴 뻔하고 그랬어. 그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논어맹자는 읽어요. 근데 이게 밖에서 읽지는 못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원 핑계 댑니다. 수강생들한테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는 작년엔가
저기 맹자 앞부분 읽고 끝나가지고 내년엔 그래서 맹자 뒷부분 읽을 생각이에요. 수강생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나를 위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에 올해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 왕역이란 말이 나와. 일성록 번역하는데 왕역이란 말이 많이 나와. 저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 그때 누군가 그래. 이 임금의 부름에 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맥락상 그럴듯해. 그러니까 임금의 부름에 응하다. 그 명에 따르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게 번역해 놓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거 왕역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은 맹자에 나오는 거야. 30년 읽었는데도 저렇게 맹자에 나온다는 거. 초야지시는 임금이 부르면은 가서 왕역을 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노노맹자만 읽었는데도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노맹자, 당송고문, 그 다음에 한국문장의 비율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적 안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배경 지식하고도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거 비갈의 곡필 문제 조규명이 지적하는 거. 이게 논의가 뭐냐면 구양수가 여기까지 얘기해. 그럼 소식은 여기서 조금 하나 살을 더 붙여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장유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 조규명은 여기다 2개를 더 붙여.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말에 한문에서 해당하는 사람 얘기 아니라 서양 철학사에서 해당하는 얘기인데 뭐냐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철학사를 어떻게 해야 되면 현대 철학은 뭐다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대로 적용시킨다 그러면은 동양 한문은 노노맹자의 주석입니다. 곡필직필 얘기하는 거 공정한 얘기 있죠. 추라고 하는 역사가 동호라고 하는 역사가 돼. 그러니까 비지도 결국은 나라의 역사는 아니지만 개인의 역사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에 관점. 근데 기본적으로 뭐야? 직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곡필은 다 문제야. 그러니까 선악을 다 쓰는 게 역사야. 그런데 비지는 약간의 그 조상에 대한 추모의 의미도 있으니까 악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선만 적으면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악도 선으로 위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옛날 사람들 쭉 했죠. 그 조금에 거기서 끝내면 뭐야? 이건 뭐 그냥 패러디 카피잖아. 표절이잖아. 그 다음에 딱 한마디 말만 더 붙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원론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해가 됩니다. 악을 선으로 위장하다 보니까 남들을 보았을 땐 그 위장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선도 믿질 않잖아. 그죠? 잘못된 점을 왜곡시켜요. 전두환 같은 놈을 이렇게 보면 전두환이 잘한 일 뭔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 육사 때 누가 동기 한테 밥을 한번 사줬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임용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논문 됐냐? 그러니까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민하냐? 그러니까 잘 써야지. 그럼 너 맨날 술 먹고 놀면서 핑계는 그냥 그 구상 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누가 하나 그러다 야 논문 잘 쓸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칼과 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표절이잖아. 그러니까 자격이 5%만 나오면 돼. 좋은 칼과 풀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오래 붙이게 하면 베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격이 5%만 나오면 돼. 10% 자격이 10% 하면은 그건 진짜 좋은 논문이야 그러더라고. 옛날 사람들 글도 다 똑같다는 얘기. 공자맹자가 이미 다 던져.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자맹자가 살아있는 겁니다. 노노맹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 있어요. 노노맹자 고전이죠. 응? 근데 고전이면 뭐 2가지 조건입니다. 뭐냐면 옛날에 만들어졌어야 된다. 또 지금도 읽혀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노노맹자는 지금도 읽히죠. 그러니까 어제 탁구 치러 갔는데 저기 동네 은퇴한 한문 선생님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전에는 대장 노릇 했는데 내가 나타나면서 이제 대장 노릇 못해 깨갱해 했어 이제 한문에 가지고 그러니까 저 번역원에서 맹자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어떠냐고 그러면 아유 참 진지한 사람이죠. 아 그럼 재미없겠는데 노노는 어떠냐고. 아 걔는 아주 허당 후배인데요. 걔는 그냥 고지식해요. 차라리 진지한 사람한테 가세요.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나이 60 넘어가지고 무슨 어떻게 매일 나가서 수업을 어떻게 받고 있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재밌잖아요. 배워야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배워야죠. 거짓말이야. 조금 후에 그 사람 뭐냐면 노노맹자라고 하는 브랜드 있지. 그게 그게 어디 가서 생색을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드는 생각은 고전이라고 그래. 옛날에 나왔다고 해서 고전은 아니구나. 지금도 읽혀야 고전이구나. 그리고 노노맹자는 고전이 맞나 보다. 그럼 지금도 읽혀야 돼요. 그럼 노노맹자는 지금도 읽히죠. 당선고문은 솔직히 안 읽혀. 한국 문장은 솔직히 쓰레기야.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그걸 확대시켜보면 이런 문제들 자, 온갖 대학이 지금 대학 온갖 과가 다 있지. 하자마자 미용과 있고 개 털 빗기는 과도 있고 뭐 다 있잖아. 오늘 과를 학생 많이 모집하려고 베트남 과도 있고 러시아 과도 있잖아. 그 필요한가? 사실 필요 없어요. 대학에 있어서는 안 될 과들이지. 베트남 학과가 베트남어는 박항서만 잘하면 돼. 아니면 박항서 스텝만 잘하면 되잖아. 우리는 굳이 갈 일 있으면 번역기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안 해도 될 일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도 아까 여러분들 그냥 실패를 전제로 해놓고 한 가지 하다 실패할래? 10가지 하다 실패할래? 그러면 한 가지 하다 실패하는 게 데미지가 덜해요. 근데 사실은 길도 거기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하다 실패하는 게 그건 최악의 경우지만 그건 뭐 리스크가 제일 적다는 얘기잖아. 공부도 리스크가 제일 적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말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해력도 좀 있고 배경 지식도 있고 해야 표준적 의미로 전환도 가능하고 답안지 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노노맹자만 잘 이해하면 아까 권필도 해결됐고 김시습도 해결됐잖아요. 결신난륜도 그렇고 여기도 결신난륜은 노노의 한 귀절이고 여기서 권필 30, 40 유총각 하는 거 뭐야 양양 상편 얘기야. 그 맹자, 그 두 가지를 읽으면서 노노맹자 떠올린 친구 이걸 답은 못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명심하시고. 그게 얘기 요즘, 그래서 얘기 요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잘못된 방법, 피해가는 것.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거. 모티브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핵심 얘기는 잘못된 정보를 조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에 대한 제어는 내가 내 얘기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도 어디서 배운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설명에 의해서 그냥 나도 이제 일 끝나고 11월 달은 원고도 다 냈고 시험도 끝났고 그러니까 할 일 없고 그래서 책 몇 권 읽다가 여러분 위해서 하나 고른 게 그겁니다. 이건 하나 소개시켜 줄까 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야. 근데 이제
작가하고 이름은 내가 모르겠고, 출판사는 그 YG 베리야, 번역본 출판사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인지심리학 전공한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제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축적해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가장 효과적인 적용 방법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게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거니까, 그 얘기도 그냥 하나의 그냥 제안으로 받아들이시는 데서 참고하면 될 겁니다. 근데 많이 팔렸던 모양이야. 인기 있었던 모양입니다. 난 이번에 지난달인가 처음 발견했는데, 서점 가서 처음 발견했는데 12년도인가 그때 초판 나왔는데 19년도에 뭐 14세인가 나올 정도니까 많이 팔린 거죠. 역시 읽어볼 만한 책일 것 같아요. 나도 얻은 건 그거 하나입니다. 역시 한문보다는 심리학이 우선하는 학문이다. 옛날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 학문 중에 정점은, 그러니까 선도 학문은 철학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철학 안에서도, 뭐 철학 전공자들 얘기 들어보면 철학 안에서도 그러다 이제 남은 영역은 언어 철학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앞서가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거 있을까 아마. 이제 바둑도 이세돌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이게 은퇴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바둑을 낭만이라고 생각했는데 AI한테 지면서 이제 낭만이 사라졌다. 자기는 별 의미가 없다.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참 똑똑한 친구죠. 성공도 했고. 그러니까 바둑 역사상 제일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땐 제일 멋있는 놈인 것 같아. 공성신태를 할 줄 알잖아. 이제는 이길 자신이 없다고. 옛날엔 질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던 친구거든. 이제 이길 자신이 없다고 그래. 자기는 역할이 끝난 것 같다고 물러난다고 그러는데 돈도 많이 벌었을까? 100억은 벌었을까? 아마 상금으로. 근데 뭐 남들처럼 국회의원을 배지 붙이려고 애쓰지 않고 뭐 어디 해설하면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딱 깔끔하게 물러난다고 하는 거니까. 왜 그 바둑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걔가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아마 굉장히 큰 화두일 거야.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컴퓨터 영향도 많이 받을 거야, 인간들. 이제 인간들이 컴퓨터 영향을 받을 거야. 바둑이 이제 요즘 프로 기사들 컴퓨터에게 바둑을 배운대잖아. 인간의 두뇌도 이제 걔네들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책을 한번 골라봤는데 내가 그동안 읽어본 책 중에서 여러분한테 권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이 길었네.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와줘서 고맙고 살펴들 가세요.